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해요? 예. 뭘 기억해요? AM? 아, 그렇게 너무 브로드하게 AM 중에서 뭘 배웠어요? 캐리어 함수 배우고 그거에 대한 그게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 다음에 뭘 배웠는지 또 대답할 사람 있어요? 파워 파워 이피션시. 그래서 AM이 파워 이피션시가 좋다 나쁘다?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파워 이피션시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AM이 파워 이피션트 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캐리어가 하나의 파워를 잡고 있어갖고 파워 이피션트 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DSB-SC, 더블 사이드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라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SB 서프레스드 캐리어로 전송하는 AM 방식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컨벤셔널한 처음에 배웠던 AM 방식에서 앞에 캐리어 부분 1 플러스 하는 부분이 없죠? 없어서 그 캐리어가 차지하는, 그래서 그 서프레스드 캐리어를 서프레스 함으로써 파워 이피션시를 구하는 대신에 파워적으로 이피션트 하는 대신에 치료해야 될 대가가 뭐예요?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엔빌롭 디텍터가 비싼 게 아니라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하지 못해서 비싼 거죠. 어느 부분을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시syn사이저 라는 거하고 오실레이터가 리시버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더블 사이드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의 그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 더블 사이드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DSB-SC 방식은 들어오는 코사인 2파이 FCT, 그 캐리어가 곱해져서 오잖아요. 그죠? 즉, S of T가, 여기는 이제 트랜스미터인데, S of T가 전송이 돼서 이쪽 리시버로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디텍션을 한다고 그랬냐면, 디텍터의 모양이 여기 AC를 뺍시다.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달면, 즉 이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건 뭐냐면은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서 밴드가 요 사이에 있는 것만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를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송되는 신호는 AC 메시지 시그널 M of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런 신호가 보내져서 리시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필터링을 거치면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 시그널만 내가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실레이터가 있어서 오실레이터를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사인처럼, 사인 이러한 그 시그널이 막 제너레이션 된다는 거죠. 이런 거가 제너레이션 된 거가 있는데, 이 제너레이션이 전송한 이 FC 캐리하고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발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캐리어가 똑같이 발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프리퀀시가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AM 같은 경우 그때 550kHz에서 1600kHz까지 이 사이에서 어느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그 통신을 우리가 해서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550kHz로 방송국에서 보냈는데
내가 만든 라디오가 550kHz를 여기서 제대로 발진을 못 시키면 얘가 내가 원하는 그 신호가 안 나올 거예요. 즉 FC가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FC 플러스 요만큼의 에러가 생겨서 엡실론만큼의 에러가 생겨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프리퀀시가 싱크를 못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싱크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는 몇 번 말을 했지만 1.9기가에서 2.1기가의 캐리어 프리퀀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전화기 회사에서 딱 할당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딱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네트워크상에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어디로 딱 할당을 하는 거죠. 그죠? 매번 할당을 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AM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변조 방식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다 같아요. 이렇게 다 코헤런트한 디모듈레이션을 써요. 코사인을 곱해줘서 하는 무엇인가를 여기 뒤에가 좀 더 복잡해지만은 다 이런 작업이 처음에 있어요. 있는데 전화기를 한 5년 쓰고 10년 쓰고 그렇게 오래 쓰면 쓸수록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이 오실레이터의 주파수 이 발진 FC가 조금씩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에이징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화된 기계가 노화돼가지고 얘네들이 발진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1.9GHz로 보냈으면 1.9GHz로 동기를 시켜줘서 이렇게 원래 베이스밴드로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 엡실론이 생기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면은 너무 더운 곳으로 갈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 보면 기계에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사이로 정상 작동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발진 회로가 그 온도를 벗어나면 이런 엡실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템퍼러처라고 그래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막 이동 중에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KTX를 타고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플러 현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도플러 현상이 뭐냐면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차가 이렇게 올 때하고 이 뒤로 내 뒤로 떠날 때하고 소리가 달리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거리는 똑같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주파수가 달리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오는 방향, 그 다음에 가는 방향 이 각도가 달라가지고 주파수가 원래 주파수는 예를 들어 100 내 귀로 들리는 거가 예를 들어 한 1000Hz 정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 얼마 값이 뭐냐면은 도플러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플러 프리퀀시도 물론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 속도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동 속도나 그 각도의 두 가지만의 함수로 그 도플러 프리퀀시가 딱 정해지는데 그 값이 있는데 그 도플러 값에 의해서 FC에다가 이 도플러 프리퀀시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플러 이런 것 때문에 이 프리퀀시 싱크가 어긋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엡실론이 있었을 때 여기 아웃풋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그려봐라 라고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엡실론이 이러한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책에서도 그렇고 이 FC는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에서 리시버에서 똑같이 프리퀀시 싱크는 맞춰져 있는데 페이즈가 이렇게 어긋나여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페이즈 싱크는
저 발진기와 상관없이 이 타임의 문제거든요. 타임 정확하게 오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았느냐. 시작점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거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그때 페이지적인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즈가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페이지를 P라고 놓았을 때, P만큼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Y1 of,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했죠? 응? YT. 네. VT, VOT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YT, 그 다음에 여기를 V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AC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h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은 2분의 1 코사인 4파이 FCT 플러스 phi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ph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V of T는 아웃풋이 뭐가 나올까요? V of T는 타임 함수로 V of T는 뭐가 나올까요? V of T는 뭐가 나오죠? V of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죠? V of T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두 텀이 나올 거예요. 여기 하나의 텀은 코사인 4파이 FCT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얘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얘 주파수 영역은 어디 있냐면은 2FC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2FC 마이너스 2FC에. 그쵸? 무슨 말이냐라고 하냐면 M of T 코사인 4파이 FCT 플러스 phi 이것을 ফু리에 트랜스폼해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2FC 마이너스 2FC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이거죠. 만약에 M of F가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면 M of F가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가 2W가 되고 여기가 2W가 돼서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 이거죠. 이걸 곱한 거는. 그렇죠? 여기 처음 부분. 첫 텀이 M of T 곱하기 코사인 4파이 FCT 곱하기 여기 2분의 1 AC는 여기 앰플리튜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만약 모른다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나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하고 나서 왜 그런지는 끝나고 물어보세요. 알았죠? 이건 당연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걸로 지금 와야 된다 이거죠. 지난 이그잼 1을 봤으면. 응?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얘네 여기 처음 텀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텀은 뭐가 있냐면은 M of T에다가 코사인 P를 곱한 건데 코사인 P는 P만큼 어긋나는 이 P 값은 컨스턴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여기서 해요. 페이지가 P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코사인 P를 곱하는 건 코사인 P는 컨스턴트, 즉 타임을 파라미터로 갖지 않는 컨스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M of T 곱하기 코사인 P는 그냥 ফু리에 그 트랜스폼을 하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즉 로우 패스만 있는 그래서 이 로우 패스 필터를 W-W1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요것만 나올 거라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한 것만. 그래서 2분의 1 AC M of T 코사인 P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저 로우 패스 필터의 아웃풋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그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렇죠? 즉, 이 V of T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 V of F는 코사인 phi M of F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 V of F가 될 텐데 주파수가 0일 때 여기 맥시멈 값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AC 코사인 phi 그 다음에 요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 요거가 이제 이 아웃풋 값인데, 만약에 코사인 피가, 피 값이, 이 피 값이 예를 들어, 6분의 파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얼마가 될까요? 6분의 파이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걸로만 말을 해보면 파이분의 4 또는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p는 파이 오버 2 이때가 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웃풋 값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p는 2분의 파이일 때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리시버에서 이 지금 동기를 맞춰주는 이 오실레이트에서 하는 거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죠?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코사인과 이 사인은 서로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뭔가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거는 0이 나오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 코사인 사인이 서로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토고널하다라는 걸 우리가 신호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었어요? 적분, 내적하는데 두 신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phi1t와 phi2t가 서로 오토고널하다라면 또는 내가 주어진 어떠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그 시간이 이렇게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면 이 타임 인터벌 동안에 이 값이 0이면 서로 오토고널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사인 사인은 서로 리얼 함수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취하는 거가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죠. 코사인 사인을 넣어보면 둘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의 아웃풋 값이 0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이거가 로우 패스 필터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는 게 그러면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봅시다. 로우 패스 필터링은 하이 프리퀀시 텀은 다 아웃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예를 들어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하이 프리퀀시라는 것은 막 변화가 막 심한 경우를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이 프리퀀시다 그러면은 변화가 심한 거예요. 변화가 심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해서 그린 건데 이 변화가 아주 심해요, 이게.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은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이 타임 영역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인티그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이 얼마겠느냐. 이 점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평균값을 이 점의 값이라고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의 평균값은 여기서 시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윈도잉을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또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또 평균값. 이 값들을 다 평균한 거. 평균한 거를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조금씩 갖고 무빙 에버리지. 즉, 이동을 하면서 에버리지를 시키는 어떤 윈도우를 내가 여기다 씌웠다라면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것들의 평균값들로 그려지는 이런 값들로 나올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한 거가 뭐냐면은 요렇게 한 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빨리 변한 거에 대한 로우 프리퀀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인티그레이터를 쓰면 돼요. 인티그레이터를 쓰면 시간별을 여기서 구간을 T1 플러스 T2를 계속해서 변형을 시켜가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에버리지를 시킨다라고 한다라면 시킨다라면은 그 값이 이거를 이 시간 T2-T1분의 1로만 안 했지 에버리지에 그 비례하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은 뭐냐면은 인티그레이터하고 우리가 똑같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인티그레이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얘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와요? 싱크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싱크 펑션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사인 싱크 이 면적이니까 W, 2W, T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 여기 길이가 2W니까 그렇죠? 앞에는 뭔가 여기 텀이 붙을 수가 있겠죠. 면적이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W분의 1 해갖고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거의 형태로 나올 텐데 여기 아웃풋 값 V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타임 영역에서 보면 Y of T convolution H of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Y of 람다를 에버리지를 시키는데 어떻게 에버리지를 시키냐면은 요만큼의 웨이트를 줘서 에버리지를 시켜요. 싱크라는 거를 에버리지를 시켜서. 그렇죠? 이 싱크는 어떻게 보면 임펄스하고 아주 가까운 이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아주 제너러스하게 해서 이 W가 아주 좁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얘는 임펄스하고 같기 때문에 얘의 평균값 또는 임펄스를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냐면 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매우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요 정도로만 아까 윈도잉을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윈도잉을 씌우는데 한 이 정도로만 메인 로브가 있는 대로만 내가 웨이트를 줘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사인을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거가 마치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것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 그거가 아까 여기에 p는 0일 때 0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지금. 어? 자, 그러면, 비디오를 다시 보도록 하시고. 자, 그걸 혹시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혹시 지금 말한 거를 이해 못했다고 해서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고 몇 번 설명이 더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Y of T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것, 이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인티그레이터로. 그것을 수학적으로 지금 막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몇 번을 보면은, 지금 오늘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몇 번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믿고, 여기 나온 아웃풋 값이 V of T인데, V of T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P가 파이 오브 2, 즉 2분의 파이일 때는 아무 신호도 나오지 않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널링 이펙트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P가 2분의 파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 소리도 못 들을 수 있는, AM 라디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뭐가 있냐면은 코스타스 리시버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회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S of T가 있고 여기가 코사인 2파이 FCT가 이제 발진이 돼서 오실레이션이 돼서 들어오는 신호에 곱해진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그냥 이렇게 말을 할게요.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면은 여기에 나오는 신호는 뭐였냐면 2분의 1 AC M of T 코사인 P이다. 여기가 P만큼 페이즈가 맞지 않았다라면, 우리 이걸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회로를 똑같이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입력 신호는 S of T인데 S of T가 패러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얘를 마이너스 90도만큼 페이즈 시프트를 시켜주면, 코사인 2파이 FCT를 이렇게 페이즈 시프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타임 딜레이를 한 번만 해주면 돼요. 4분의 1만큼 해주면 사인으로 변하잖아요. 왜냐면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서 타임 딜레이를 요만큼 먼저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되겠고 요 시간만큼 얘가 딜레이를 시켜준 다음에 가도록 하면은 똑같은 사인 함수가 나올 거라 이거죠. 얘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0도 페이즈 시프트를 시킨 거를 여기 곱해주면 얘가 곱해주는 거는 사인 2파이 FCT. 여기 곱해지는데, 자, 요거를 VIT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VQT라고 놓으면, VQT는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기서 했던 방송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S of T는 AC M of T 코사인 2파이 FCT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AC M of T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h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어떻게 돼요? 코사인 사인 하면 자 2분의 AC M of T 그 다음에 사인 4파이 FCT 플러스 phi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 거 뭐가 나와요? 사인 두 개를 뺀 거. 그쵸? 얼마가 나오냐면 사인 피.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VQ of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2분의 1 2분의 AC M of T sin phi. 왜냐하면 이쪽은 하이 프리퀀시 텀이라서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sin 4파이 fct 플러스 p는 우리가 코사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코사인 4파이 fct 플러스 phi 플러스 파이 오버 2 하면 그거가 요거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아까 저거하고 똑같아요. phi 대신에 phi 플러스 2분의 파이만 바뀌어 있는 거고, 그거는 페이즈 영역에서만 시프트를 시키는 거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나 주파수 대역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2FC만큼 옮겨간 거가 요게 이 성분에 있을 거예요. 그쵸? 요거는 원래 신호인 sin phi 값은 그냥 컨스턴트한 밸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에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타임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 값이 2분의 1 AC M of T sin phi가 나올 거라 이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코스타스 리시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피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내가 알아낼 수 있다라면, 즉 리시버에서 들어오는 거가 코사인 피로 오는데 나는 피만큼 어긋나서 지금 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피 값이 정확하게 얼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리시버에서 자동적으로 피만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로만 만들어주면 프리퀀시를 싱크를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아이디어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피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이 아웃풋 값을 보고 피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아웃풋 값을 보고 여기 다 답이 있어요. 여기 두 개. 만약에 V 탄젠트 피는 코사인 피분의 사인 피? 그러면 여기에서 VIT 분의 VQT 하면 뭐가 나와요? 탄젠트 피가 나오죠. 탄젠트 피가. 그러면 여기 아웃풋에 나온 것을 피는 탄젠트 인버스 VIT VQT 하면은 나오겠네. 그쵸? 우리 피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피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저기 피를 요거를 통해서 여기 안에 VQT 나누기 VIT 이렇게 두 개를 나누게 하는 어떤 디바이더를 여기다가 회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탄젠트 인버스를 시켜서, 그쵸? 인버스에 따라서 여기서 그 인버스를 반영한 값이 피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가 여기에 가도록, 여기가 아니지. 여기에서 발진이 되도록. 응? 발진이 되도록. 이 피 에스티메이션은 뭐냐면 이 값이 정확하게 피 값을 나타내지 않고 피 에스티메이션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지만 노이즈가 섞인다든지 하면 좀 달라서 내가 피 햇이라고 썼어요. 이 피 햇이 거의 피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 탄젠트 피를 테일러 시리즈로 탄젠트 피를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매틀랩에서 여러분들 매틀랩 써봤어요? 매틀랩 써봤어요? 매틀랩이 아주 쉬운 소프트웨어인데 매틀랩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다가 탄젠트, TAN 해놓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파이 오버 4 딱 쓰면은 1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 계산을 컴퓨터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컴퓨터 안에서는 다 바이너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이진수로 계산을 해요. 그 명령어를 보면 TAN, T자 AN 그게 조합으로 오면은 계산 그 안에 가로 열고 그 안에 어떤 값을 인풋 값으로 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느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배운 그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 피를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C를 쓰더라도 뭐 더블 해서 프리시전을 맞춰 놓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얘가 트렁케이션을 해요. 7차까지 하든지 9차까지 하든지 그 계산을. 이 곱셈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P가 매우 작다라면 탄젠트 P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P 플러스 3분의 1 P의 3승 플러스 여기에는 15분의 얼마? 2 P의 5승 이렇게 써 있잖아요. P가 작다라면 작은 거에 3승하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무시를 한다라면은 이렇게 작은 P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P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이 가능이 되고 P가 만약에 우리가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한다라면 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작용 V 요거 양쪽의 요거의 각도를 계산하는 서킷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다라고 말을 해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VQ of T, VIT를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회로, 전자회로를 배울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거기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은 두 입력 신호의 서로의 비율. 이런 비율을 재는 거를 말을 해요. 이런 비율을 재서 뭘 구하냐면 각도. 요거를 페이저 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앰플리튜드 파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요. 페이즈 파트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빼기가 그 페이저에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디스크리미네이터다라고 말을 짓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의미는 뭐냐면 뺄셈이 되어 있는 이런 회로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로를 거치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올 거냐? 아까 P를 에스티메이션한 P 햇 값이 나올 것이고 이 P 햇 값을 반영한 오실레이터를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를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줄여서 VCO. 이 값에 따라서 비례해서 오실레이션을 일어나도록 하는 회로를 우리는 VCO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리퀀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의 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전송된 신호를 우리가 수신을 하려고 하는 수신기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4학년 때 그 졸업 논문 또 뭐가 있더라? 졸업 작품. 이제 졸업 작품으로 바뀔걸요? 점점? 졸업 작품이면 하드웨어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를 읽는데 이런 주제를 낼 수가 있어요. DSB-SC로 모듈레이션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리시버를 만들어서 그 전송된 신호를 확인을 해라. 그게 1년 동안 프로젝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야 될 것들이 VCO 사야 되고, 그쵸? 물론 이제 기판과 납땜질 할 수 있는 것과 납들과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회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이렇게 해갖고 나온 신호 해가지고 여기에서 뽑아내면은 phi 값이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우리는 0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 신호가, 그러니까 phi 값이 0이니까 요 값이 거의 1로 되어서 원래 신호를 그대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라는 거가 이 더블 사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의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에 있어서 이 페이즈 싱크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 코스타스 리시버의 작동 원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하면은 뭐가 나왔죠? M of T가 나왔죠? 그쵸? 만약에 이거가 여기가 사인이면 뭐가 나오죠? 여기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사인이고 보낼 때 코사인 대신에 사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이면 뭐가 나올까요? M of T가 나오겠죠. 여기도 M of T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M of T 사인 제곱 2파이 FCT가 나오죠. 사인 제곱 2파이 FCT는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파이 FCT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4파이 FCT 텀에 관련된 부분은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다 0이 돼서 없어질 거고 M of T만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사인이고 캐리어를 사인으로 썼는데 여기가 코사인이면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내는데 트랜스미터를 TX라고 썼는데 보내는데 일단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로 보내면 원래 보내는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W이면 실제 전송될 때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얼마죠? 2W가 되는 거죠. 옮겨져 갖고 2W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적으로 efficient하지 못하다, spectrally efficient하지 못하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낸다면 어떤지 보세요. 보낼 때 M1T 코사인 2파이 FCT 요거 플러스 M2T 사인 2파이 FCT 이걸 합쳐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시그널 M1T와 M2T는 서로 다른 시그널이에요. 즉 이렇게 내가 말하고 지금 화면으로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M1T는 비디오 시그널이고 M2T는 오디오 시그널이 같이 전송되려고, 같이 한 번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번에 보내는데 이렇게 보낸다 이거죠. 그쵸? 이렇게 보낸다라면은 보낼 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쵸?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가 지금 합쳐져가지고 보내지죠. 그쵸? 그런데
리시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어떨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고 로패스 필터링, 여기다가 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고 로패스 필터링, 리시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면, 그래서 요거가 트랜스밋 시그널인데 트랜스밋 시그널이 리시버에 인풋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면 여기 아웃풋은 뭐가 될까요? M1T가 되겠죠? 여기는 M2T.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스테레오 방송이 저러한 식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QAM이라고. 쿼드러처라는 거는 요거의 페이지가 90도 되어 있는 부분을 쿼드러처라고 말을 해요. 코사인에 90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인페이즈, 요건 쿼드러처라고 말을 하는데, 얘를 인페이즈 텀, 얘를 쿼드러처 텀. 이러한 코사인과 사인의 앞에 앰플리튜드로 달려있기 때문에 쿼드러처를 이용해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시켰다 해서 QAM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QAM에 대한 디지털식의 모듈레이션 방식을 다 맞게 배우는데 요즘 쓰는 많은 통신 방식들이 QAM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방식이. 왜냐하면 주파수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왜 이게 주파수적으로 효율적인지 봅시다. M1T가 차지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이 2W. 그렇죠? M2T가 차지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그러니까 원래 W인데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2W가 되는 거죠. 사인을 곱해도 2W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겹쳐 있죠. 얘네들을 풀의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합쳐진 신호 S of T를 풀의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S of F. 풀의 트랜스폼 오브 S of T. 요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M of F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M of F. 그 다음에 M2F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S of F를 그려봐라 라고 내가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두 개를 더하면은 평평하게 돼서 저기 두 개를 더하면 여기 FC 마이너스 FC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거를 FC만큼 이동시킨 걸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두 성분을 갈라내는 거가 얘네들이 코사인 사인을 곱해갖고 각각 성분으로 갈라내는 역할들을 얘네들이 할 거란 말이죠. 합쳐진 신호를. 오소고날한 성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이상이 다른데 더해지나요? 적응이 절대값이 그냥 더해지나요? 두 개 이상 이상인데. 우리 학생 말은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S of F는 풀의 트랜스폼 오브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M2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 of F 마이너스 FC 플러스 첫 번째에서 나오는 텀은 이게 나올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나온 텀은 어떻게 되냐면 2j분의 1 m of f-fc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쓰면 이거 전체를 절대치한 거죠. 각각을 절대치한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림은 각자를 절대치한 거를 더한 거다 이거죠. 거기까지 생각하고 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게 틀렸다는 거죠. 저게 맞는 경우를 꼭 찾아내서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또 질문. 질문 없으면 그 다음 걸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에서 페이즈가 싱크가 안 맞았을 때 페이즈를 에스티메이션해서 리시브를 할 수 있는 코스타스 리시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쵸? 그게 첫 번째 배운 거고 두 번째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은 QAM 방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QAM 방식은 어쨌든 간에 요거를 해보면은 이 2W만큼의 밴드위드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어떠한 요걸로 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2W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2W만큼의 라디오의 주파수 밴드위드스를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QAM 방식이 있어서. 알겠죠? 그 다음 배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는 주파수 동기를 맞춰야 되고 또 캐리어를 맞추기 위해서 페이즈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코스타스 리시버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AM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시버가 디자인이 복잡해져서 비싸질 텐데 주파수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주파수 효율적이기 위해서 코암 방식을 사용했지만 애초에 자, 더블 사이드 밴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지는데 요거가 이제 원래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시그널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인데 더블 사이드 밴드로 보내면 전송된 신호는 이러한 신호가 보내진다라는 거죠. 그쵸? DSB SC로 보내면. 그런데 아예 처음 보낼 적에 요거를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퍼 사이드 밴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아예 보낼 때 요것만 보낼 수 있다라면 내가 보낼 때 아예 요것만 보내서 요 밴드위드스가 W가 돼서 요것만 보내고 리시버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으면은 원래 신호가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스펙츄얼리 이피션트한 모듈레이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를 재생을 시키는 리시버에서 요거가 있는데 안테나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런 필터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필터가 아주 와이드 밴드한 필터인데 여기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마이너스 FC에서 FC까지.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한 필터를 만든다라면 FC보다 큰 성분만 우리가 뽑아내거나 마이너스 FC보다 작은 것만 뽑아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금방 말했던 대로 이렇게 되면은 아웃풋 시그널이 뭐가 나올까요? 아웃풋 시그널이 뭐가 나올 거냐면 LSB 로우 사이드 밴드 영역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얘를 이만큼 옮겨주고 리시버에서 얘를 이만큼 옮겨주고 얘는 이만큼 옮겨주면 원래 신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옮겨주는 건 코사인만 곱해주면 옮겨주잖아요. FC만큼 옮기는 거니까 요거가 여기가 FC니까 FC만큼 옮기려면 우리는 코사인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코사인으로 곱하면 원래대로 옮겨가고 또 하나가 어디로 가냐면 저쪽 바깥으로 또 하나 나가는 거고 걔는 로우패스 필터링 하면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신호가 여기가 S of T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LSB of T다 라고 이제 말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 필터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라면 여기 나오는 신호는 S upper side band 타임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필터라든지 막 이렇게 이런 걸 사이드 밴드 이런 걸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SSB라고 우리가 모듈레이션 기법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텐데 이러한 필터링에 대한 수학적인 표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힐버트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에 힐버트 트랜스폼 제일 마지막 문제에 나왔었죠. 마이너스 J 사인 펑션을 곱했을 때 그걸 두 개를 연속했을 때 아웃풋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시험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거가 힐버트 트랜스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러한 신호가 있으면은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통과되는데 이게 하나 더 있었을 때 아웃풋 값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 뭐 그 이야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H of F가 마이너스 J 시그넘 of F의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렇죠? 이러한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있는 필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힐버트 트랜스포머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H of F를 봅시다. H of F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 앰플리튜드는? 항상 얼마?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그넘 펑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그넘 펑션은 어떻게 생기냐면 시그넘 of F는 1 마이너스 1 여기 F 이렇게 생겼잖아요. 절대치를 취하면은 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J의 절대치를 취해도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1이 되겠다. 이거죠. 이거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H of F는 F가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J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J가 되죠. 마이너스 J는 2에 얼마요? 마이너스
파이? J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나? 맞죠? F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그대로 두고 페이즈만 양수, 음수, 포지티브 프리퀀시 그 레인지와 네거티브 프리퀀시 레인지에 있어서 각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변환시키는 것. 그거가 힐버트 트랜스포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그잼 1 봤을 때 준비를 하면서 아마 또 숙제에서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시그넘 펑션이 예를 들어 t의 함수.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그 구하는 방법이 대략적으로 생각이 나요? 그렇죠. 뭐 어떻게 했냐면은 구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지수 함수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 이거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 알파가 양수일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각각을 푸리에 트랜스폼 가능하죠. 가능하고 이 시그넘 펑션을 어떻게 봤냐면은 시그넘 펑션 t는 알파가 0으로 갈 때 요 함수를 g of t라고 하면 g of t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시그넘 펑션 t 한 것은 푸리에 트랜스폼 리미트 알파를 0으로 보낸 거, 그다음에 g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리미트와 푸리에 트랜스폼을 서로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거는 어디에서 성립하는 줄 알아요? 리니에리티에서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이 리니에리티 성질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요것도 리니에리티 때문에 요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증하든 말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요. 리니에리티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서 시그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였냐면 그 값이 j 파이 f분의 1이었어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호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시그넘 펑션의 f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 그 듀얼러티 어떻게 되냐면 j 파이 f 대신에 뭐 집어넣는데요?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파이 t 분의 j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거의 ht는 파이 t j가 되겠다 이거죠. 아니죠. 파이 t 분의 j가 아니죠. 여기서 그 다음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붙으면 마이너스 j를 여기다 또 곱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 j는 컨스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리니에리티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j 여기다 마이너스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 그래서 1 오브 파이 t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오브 파이 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신호가 예를 들어 s 오브 t다. 아웃풋 값을 y 오브 t다. 그러면 y 오브 t는 s 오브 t에다가 h 오브 t를 컨볼루션 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 오브 t는 리얼 시그널 아니면 컴플렉스 시그널? 갑자기 쉬운 거를 물어보니까 쉬운 건데? 리얼 신호에다가 이 리얼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시그널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리얼 시그널. 단순한 거지만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 나중에 왜냐면 이거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힐볼트 트랜스폼을 해서 나온 신호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S head of T라고. 힐볼트 트랜스폼 된 신호를 S head of T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신호를 한번 고려를 해볼 텐데, 어떤 신호냐면 X of T 플러스 J X head of T 라는 컴플렉스 시그널을 생각을 해봅시다. X of T는 리얼, X head of T도 리얼. 이기 때문에 이거는 컴플렉스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신호를 내가 P of T라고 쓸게요. 여기 P. 나중에 왜 P를 썼는지 이해를 할 텐데.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P of F는 그쵸? X of F 플러스 J X head of T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J 사인 펑션 F에 X of F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X of F 플러스 J 곱하기 마이너스 J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그쵸? 플러스 시그넘 펑션의 F 곱하기 X of F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를 1 플러스 시그넘 펑션 X of F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시그넘 오브 F를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자, 봅시다. 시그넘 펑션은 이런 거예요. 1 마이너스 1. 여기다 1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X of F를 곱한 것, X of F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이거가 X of F라고 하면 이 신호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두 개를 곱하면 이것만 나오겠죠? 이것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FC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또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걸 코사인을 곱해주면 이쪽으로 가서 아까 싱글 사이드 밴드의 어떤 형태,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그래서 여기 파지티브만 취한다 해서 XP라고 썼어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그러면 N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1 마이너스 시그넘 펑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를 일단 마이너스 시그넘 펑션 하니까 시그넘 펑션은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1만큼 더해주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은 여기가 X 네거티브가 돼서 이거는 XP of F에 요거가 나올 테고 XN of F는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딱딱 이 들어맞는 게 딱딱 들어맞는다 이거죠, 이게. 그죠?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해보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